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손에 정치권의 판도가 바뀔 키가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칭 진보 유튜버들의 금기어와 같은 라임 사태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이 1조 6천억 규모의 피해자가 5,000명 정도 된다는 것, 청와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만 공개가 됐었죠. 하지만 19일 이 대표라는 사람이 구속되며 현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출마했다 낙선한 여당 의원, 민주당 시의원 등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리핀 리조트에서 여권 관계자와 김봉현 회장이 접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라임 사태가 뭐길래 이렇게 더러운 파리들이 꼬였는지 가장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라임 사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돈 1억을 갖고 있다면 정기 예금에 넣으시겠습니까? 이케아 1%대인데 불리고 싶겠죠. 여러분은 그 돈을 갖고 은행에 찾아갑니다. 은행에서는 지금 최고로 핫한 라임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수익률은 최소 연 5%, 많게는 연 8%까지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원할 때는 언제든 빼도 좋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그 수익을 실현시켜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헤지펀드를 잘 모르지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해준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신뢰가 가게 되고 또 규모가 국내 1위라고 하는데 마치 삼성전자의 주식은 안전하다는 느낌처럼 믿고 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인과 법인 약 4,600계좌, 작년에 6조 원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임은 환매 중단을 했습니다. 돈을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라임 말로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자까지 더해서 다시 돌려주겠다지만 실상을 까보면 기형적인 수익 구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임은 어떻게 돈을 운용했을까요? 라임 펀드는 헤지펀드입니다. 조국도 그렇고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반미, 반자본주의를 외치면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헤지펀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펀드로 돈 있는 사람들 50에서 100명이서 모여 그 돈을 운용회사가 불려주는 겁니다. 헤지펀드는 폐쇄적으로 운용되기에 외부 사람들이 내부 사정을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구매한 사람들 대부분이 라임이 하고 있는 수익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고 산 것이죠. 그러는 사실은 라임은 기형적인 펀드 운용을 한 것인데 일명 모자 펀드라고 해서 하나의 엄마 펀드에 여러 개 자식 펀드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4개의 모 펀드에 157개의 자펀드를 두어 1조 6천억을 모으고 여기에 대출을 더 받아 거의 2조에 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연 8%라는 고수익을 약속했기에 위반 투자를 계속 감행합니다.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전략인 레버리지 전략은 갖고 있는 자산에 은행 대출을 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날 경우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을 볼 경우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모펀드에서 손실을 입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모펀드에 투자금을 가져와서 막은 겁니다. 기사 댓글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 긁어 모아서 베팅을 했는데 날려먹고 또 대출받아 베팅, 그것도 날려먹은 상황이라는 거죠. 손해가 날 때마다 다른 투자금으로 계속 막는 일종의 폰지 사기 다단계의 금융 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 고객들의 환매 요청, 즉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일순간에 들어와서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즉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라임 사태의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나 싶었는데 귀신같이 엠번방 사건,
코로나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언론 기사에서는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 4위에 있던 라임 사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도 나타나고요. 이번에 또 누가 자살당한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라임 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것은 4월 26일 기준이기에 현재 또 공개된 민주당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도 이렇습니다. 우선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부터 봅시다. 라임이 망해가던 와중에 라임 자산운용은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사채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마당발이라는 거죠. 녹취록에 등장한 로비의 황제라는 겁니다. 아니 돈도 못 갚는 상황에서 돈을 빼내어 김봉현 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다니요. 그런데 녹취록에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간부가 라임 사태를 다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출신이자 현재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입니다. 김봉현 회장이 이 청와대 행정관을 이종필 라임 부사장에게 소개해줍니다. 이종필 부사장이 바로 6월 19일 구속된 인물이죠. 라임 펀드 설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종필은 광주 MBC 기자로 시작해 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정관계 로비를 연결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필이 사기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가 결정되었고 그는 도피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사임한 날입니다. 사임하는 날 마지막 조치가 이종필의 출국 정지를 해제시킨 것이죠. 정말 의리가 두텁습니다. 이로 인해 이종필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얼마 전에 구속된 것이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파견 추가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반대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고려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명을 추가 파견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퇴짜를 놓은 것이죠. 이미 4명의 검사를 파견했는데 더 보강하면 검찰의 수사 비대화를 우려할 수 있답니다. 정말 찔리는 게 많았나 봅니다. 이렇게 좌파의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막아주다가 5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이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봉현과 이종필이 여당 의원을 국회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에 나섰다 낙선한 여당 인물, 청와대가 연루되었고 실제로 필리핀의 리조트에서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는 진술은 이미 김봉현 회장이 직접 말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전직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열린우리당 시절 부대변인 출신도 여행에 동참했죠. 여러분, 이제 왜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빨리 끌어내리려고 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파헤쳐진다면 이는 탄핵 그 이상의 파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는 큰 문제임에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조작 의혹을 토대로 윤석열 사퇴를 거론해왔고 더 나아가 서른 최고위원은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망언을 했죠. 김용민 의원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며 악담을 퍼붓습니다. 누가 보면 통합당에서 뽑은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지 말자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너무 강하게 몰 경우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6월 22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참석한 공정사회 협의회에서 서로 협력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은 태도가 바뀌었죠.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청와대에서 말한 것을 보더라도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총장은 버텨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누구도 사퇴를 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해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 멘트입니다. 공수처 설립 단장님, 첫 번째 수사는 라임 사태, 수사하십시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